주부 왕 여사는 최근 남편 외도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장도 잦아지고 집에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분명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혼외 정사를 잡기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현장을 덮치고 사진도 촬영해야 하는데 마음같이 되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시내에 있는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한 바퀴를 둘러보고는 2층에 있는 심부름센터에 올라갔습니다. 듬직하게 생긴 사장이 왕 여사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합니다. 심부름센터의 대표 인 사장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근에 남편 외도가 의심돼서 증거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의 좀 하려고요. 인 사장은 남편의 직장과 왕 여사의 사는 곳, 남편의 이동 경로 등을 물어봤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꼭 증거를 잡아주세요. 현장 증거요. 걱정 마십시오. 착수금은 80만 원. 현찰입니다. 왕 여사는 가방에서 돈을 꺼냅니다. 돈 봉투에는 8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파 뒤에서 왕 여사의 돈 봉투를 슬그머니 바라보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조 사장이었습니다. 조 사장은 왕 여사의 돈 봉투를 확인하더니 인 사장에게 오케이 사인을 줬습니다. 자, 그럼 착수금도 받았고 중간에 연락 한번 드릴 테니 그때 한번 방문해 주시죠. 왕 여사는 집으로 돌아갔고 인 사장은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 사장은 왕 여사에게 전화했고 왕 여사는 심부름센터에 중간 결과를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돈은 가져오셨죠? 일단 사진이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드릴게요. 이 여자가 웃긴 여자네. 돈을 줘야 보여줄 거 아니야. 인 사장의 본명은 인샤오밍입니다. 금년 나이 44세, 전과 3범, 산시성 출신입니다. 범죄의 빠른 판단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조 사장과 인 사장은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또 한 명은 공범, 후외롱은 상해 출신입니다. 이들의 전과는 화려했습니다. 세 사람은 절도 3범, 특수강도의 4범, 강간 2범의 화려한 전과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교도소 출소 후 자잘한 도둑질은 돈푼도 안 되고 시시하다며 우리도 이제 큰 사업을 하자며 심부름센터를 차렸습니다. 이들의 주 업무는 바람난 남편 뒷조사와 바람난 부인 뒷조사가 주 업무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겁이 많아서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싸움을 하는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에서 뒷조사를 하거나 약한 사람을 겁주는 업무를 위주로 했습니다. 거미줄에 걸려든 왕 여사를 앞에 두고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치러 왕 여사에게 다가옵니다. 조 사장은 심부름센터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왕 여사를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왕 여사의 두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반쯤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는 봉투를 왕 여사 앞에 흔들어 보입니다. 진작에 돈을 내놓을 것이지. 어디 한번 보자. 왕 여사의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봐.
쉽게 알려줄 리 없는 왕 여사는 한참 동안 고문을 당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조사장과 후사장은 은행에 있는 현금 지급기로 가서 돈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넣고 왕 여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틀린 번호라고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할 때마다 자꾸 틀리자 은행에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눈치가 보인 이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사장은 본인을 골탕 먹인 왕 여사를 보자 분이 안 풀려 또다시 두들겨 팼습니다. 왕 여사가 비밀번호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통장에는 남편과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거금의 돈을 모아놨기 때문입니다. 만약 범인들이 그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평생 모은 돈도 뺏기고 왕 여사를 놔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 여사는 고문을 참지 못하고 비밀번호를 조사장에게 말해줬습니다. 왕 여사 볼을 서너 번 찰싹찰싹 때리며 이번에는 틀림없는 거지, 이 말을 수십 번 외치며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장과 후사장은 은행에서 돈을 찾던 중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05년 2월 17일 조사장 일행은 오후 6시까지 6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돈을 출금했습니다. 돈을 다 빼낸 뒤 왕 여사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들어오면 인사장이 접수 후 착수금을 받고 그 뒤 조사장이 얼마나 금전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실제로 조사하는 척하면서 후사장이 상대에게 조사 과정을 통보하며 안심하게 한 다음 상대가 안심하고 중도금을 인도할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뺏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죽이는 것이죠. 죽인 시체는 인사장이 처리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12시경 중국 시안시 옌타구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인사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신체 해부학에 통달한 사람이죠. 해부학 서적을 10여 편 통달했고 의과대학에서도 못하는 실제 해부를 인사장은 수없이 해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장은 시체를 해부 후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993년부터 사무실에서 범죄를 시작했습니다. 인사장이 처음 혼자서 문을 열었고 후 씨가 합류하면서 더욱 세분화된 범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심부름센터의 처음 손님이었던 미용실의 수양을 감금하고 성폭행 후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로 미용실의 여성들이 대부분 어리고 의심이 적다는 것을 파악한 후 아예 범행 대상을 미용실 여성들로 정했습니다. 미용실 아가씨들은 생계가 어려워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도 어리다 보니 부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도박장을 전전하다 아가씨들하고 친해지다 보니 정이 들어 바람이 나고 미용실 직원들은 그런 남편을 의심만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인사장은 어린 미용사를 살해 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사장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는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를 유인 후 돈을 빼앗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2005년 3월 왕 여사의 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금 인출기에 찍힌 범인의 얼굴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고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이 2층 심부름센터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과가 있었고 그들의 사업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사장과 후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없던 조사장은 도주했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을 검거했으나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실종 사건은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살인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체나 범행 도구 같은 물적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인사장 집과 조사장 집을 뒤졌으나 시체는커녕 머리카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의 한계를 느끼고 인사장에게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기던 그가 경찰이 발견한 해부학 서적과 해부 도구를 내밀자 인사장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몇 년을 연구한 끝에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동안 해부학을 공부해서 시체를 해부하는 방면에 남다른 지식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경찰에게 해부 과정을 설명하던 중 경찰을 훈계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그럼 그렇게 많은 30여 명의 피해자를 모두 그렇게 했냐고 하자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한 3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9명 했나? 미용실 아가씨들을 연습 삼아 할 때였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살해 방법에 혀를 내둘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장은 해부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중 경찰관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5년 11월 조사장도 검거되었고 이들은 2006년 4월 25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범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